국내외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 철강 기업들을 비교를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 도출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이오 이슈로는요. 지난주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소식과 함께 일라이릴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 소식에 국내외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기회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화학과 철강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나요? 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부탁드립니다. 예, 국내 분들은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것도 많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어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거의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맞은 거 보면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들여온 거 보면은 거의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WHO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결한다.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런 거죠. 코로나 비상사태는 원래 종결된 거 아니었어 이래 되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은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이머징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렸거든요. 올해 열렸거든요. 올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결한다는 그 선언 자체는 뭔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정말 지금도 가속화되고 열리고 있지만은 더 그러면 공식화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HO 코로나 비상사태 종결에 따른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뭘까? 저는 화학과 철강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길게 보면은 2022년에는 좋았던 주식들이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과 관련된 주식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유가하고 가스가 올라갔지만은 유가와 가스를 내리려고 대항마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테슬라가 터졌잖아요. 테슬라가 쭉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쭉 올라가면서 양극재, 동박 이런 기업들이 쭉 올라가면서 분리막 전해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형태가 돼 있잖아요. 태양광까지 좋았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태양광까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발 좋았고 이번에는 WHO가 종결 선언했다? 그러면 이머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이게 이머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머징에 직접적인 타격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위에 그림이 이제 롯데정밀화학이고 그 다음에 송원산업, 국도와 KPX 케미칼인데 여기에 한 개 그림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NCC를 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납사를 깨서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나 송원산업, 국도와 KPX 케미칼까지 다운스트림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는 화학과 철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까지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앵커님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2022년에. 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떨어진 게 보면은 이머징에 예를 들면 중국, 인도라든지 이런 쪽,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 우리 이머징 쪽 지역에 64억 인구가 코로나에 2022년 작년에 확 잠기다 보니까 후폭풍으로 실적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1,200억 하던 회사가 지금 400억대까지 뚝 떨어지니까 이게 주가 쭉 밀려 내려오는 그런 형태죠. 사상 최고치를 치다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쭉 뻗어갔고 한국은 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진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머징을 대변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도 이제 이머징 사태가 종식도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머징이 활발하게 있을 거라는 화학과 철강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붉은 그림들, 녹색 그림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해서 전고점 위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화학과 철강은 성장 산업이거든요. 64억 인구가 계속 이머징이 조금씩 선진화되면서 더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럴 때 지금 바닥이 툭 떨어졌을 때가 지금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니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NCC 크래커까지 넣어가지고 뭐 에틸렌 프로필렌까지 넣는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그림을 잔상을 우리 앵커님 보시면은 앞에 그림은 2022년까지 좋았다가 뚝 떨어진 그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인데 이게 미국 그림입니다. 미국의 경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하고 뭐 다우 케미칼이라든지 듀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화학 기업들인데,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이게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계속. 네. 뭐냐면 성장 산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흔히들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만 성장 산업이 아니고 그는 아주 성장 초기 단계고 성장 중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진폭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간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 장치가 많다 보니까 진폭의 빈도가 좀 강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톱니바퀴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쭉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겠죠. 근데 보면은 잔상을 보면은 앞에 그림은 2020년에 뚝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져 버렸는데 올라가다 부러져 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형태인데 보시면은 웨스트 레이크는 쭉 뻗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그림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실적 자체도 나왔는데 실적에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웨스트 레이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20조를 찍었어요. 20조를 찍었고 당기 순이익이 3조 원을 찍었어요. 2022년에. 근데 2020년에 보면은 반토막이 났었어요. 10조 원에다가 10조 원에서 20조 원 됐고 0.5조 원에서 3조 원까지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냅니다.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대 가거든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이 1대1 구조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그 화학 기업이나 철강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뭐 어떤 건 0.5,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대1 구조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원래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0.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PSR 같은 경우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1대1 구조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주는 인사이트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이 먼저 열렸다. 그런데 1대1 구조로 갔다. 근데 우리나라는 0.3, 0.4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종식도 선언했는데, 이머징 종식도 선언했는데, 코로나 선언했는데 지금 이제 막 소비가 일어나면 1대1 구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사볼만 하다. 관심을 가지고 볼만 하다. 지금은 턴어라운드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턴어라운드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에비던스 한번 볼까요? 앵커님? 뒤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솔루션의 NCC 크래커인데 보시면은 이머징이 잠기기 전에는 분기에 한 2천억씩 넘어갑니다. 2천억 원씩, 분기에 2천억 원씩 내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천억인데 지금 300억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보면 한 16%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요. 저렇게 잠깐 턴어라운드 한 걸 가지고 따라 붙을 것이냐. 그런데 미국 예를 들면은 미국은 예를 들면 2천억이 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2022년에 나왔고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거 좀 떨어진 거고 네. 한국은 이머징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완전히 실적을 볼래 이러면 늦어요. 그러면은 이 턴어라운드 시점을 한번 중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200억대에서 2,500억대까지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익이 쭉 급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턴어라운드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럴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뭐 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다음 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LG화학도 나오네요. LG화학도 나오는데 LG화학도 NCG 크래커인데 아까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PPP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다운스트림 회사 쪽,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쪽에 이익을 보여준 거고 이 지인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는 NCG 크래커입니다. 크래커도 전체가 보면은 적자폭이 줄어서 흑자 턴어라운드에 임박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화학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했거나 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를 완전히 이제 임박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요즘 유가가 71달러까지 뚝 떨어졌잖아요. 유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재료는 떨어지는데 제품가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1대1 구조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0.3, 0.4까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WHO가 지금 현재 이머징을 종식 선언했다. 그리고 유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71달러에다가 가스 가격이 2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가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머징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관심 있게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평가된 기업에 관심을 가지자. 롯데 정밀화학, 하나솔루션, 송원산업, KPX 케미칼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추천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WHO에서 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소식이 있었죠. 또 일라이릴리에서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꽤 올랐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WHO에서 이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이제 해제를 이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어떤 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냐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전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에 미국도 발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고 해제에 대한 거를 소식을 알릴 텐데요. 그럼 이 해제한다라는 소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의무격리 해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격리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내용들이 이제 해제를 하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mRNA 백신을 맞은 선진국, 그 다음에 주로 4백신과 경구용 치료제가 좀 부족했던 이머징 국가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여기에서의 투자 기회를 철강, 화학, 이렇게 화학 기업에 대한 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건데요. 이처럼 이제 코로나는 미국의 사례만 보게 되면은 작년 2022년도에 사망 원인이 순위로 봤었을 때 3위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암 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이제 순위권 안으로 높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WHO나 이제 미국이 판단하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기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앞서서 이제 언급된 것처럼 화학, 철강 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가 일상에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정말 많은 국가,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최소 40개 이상이 다 개발이 성공해서 판매가 됐고 이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도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아니면 머크의 몰누피라빌, 그다음에 몇 개 기업 아직도 이제 허가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좀 떠올리실 겁니다. 이처럼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는 다시 이런 감염병은 또 올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변이에 대한 것도 2, 3년 안에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점에서 만약에 코로나 관련해서 투자의 기회를 본다 이러면은 이런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좀 꾸준히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바이오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기업이 일라이 릴리죠. 이 일라이 릴리가 지난주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나네막과 관련한 이 효능에 대한 거를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소식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한 이 효능에 대한 거는 뭐 일단 팩트만 보게 되면은 인지 저하를 대조군 대비해서 위약 대비해서 약 35%가 좀 덜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효능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시가총액이 535조 원까지 일라일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최근에도 이제 일라일리하고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신 게 당뇨하고 비만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시장에서는 일단 그 작년 기준으로 한번 매출액을 얘기해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약 37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약 8.9조 원인데 2030년까지 이 매출액을 볼 때는 당뇨하고 비만이 약 30조 원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이 당뇨 비만과 관련해서 이 30조 원까지 쭉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이런 인지 저하를 늦추는 이 효능에 대한 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은 당뇨 비만 쪽이 훨씬 더 일단 시장에서는 더 크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이 허가를 받게 된다라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으로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이 보험급여가 돼야만 시장에서 많은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지금 그 레카네맙이죠. 아두카누맙에 이어서 레카네맙이 보험급여에 대한 거를 지금 여부를 지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미국 FDA에 이제 서류 관련 서류를 접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검토하는 데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도나네맙은 이제 허가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이 보험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인정을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좀 주의 깊게 더 보고 투자에서도 좀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소식에도 이제 좀 들썩들썩하는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네. 뭐 여기서 뭐 연관된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CMO나 뭐 진단시약,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 다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라이릴리도 이렇게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듯이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임상 3상까지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임상 3상까지 진행할 여력이 없다 그럼 기술 이전들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이온텍의 사례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온텍과 파이자는 수익에 대한 5대5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하게 되면 빅파마도 제대로 이런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말 기술에 대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